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87년 체제는 직선제로 뽑은 그 대통령에게 상당한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그 체제이면서 그것을 견제하는 것은 딱 하나 5년 단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그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지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87년 체제입니다. 근데 87년 체제에서는 어떤 기본권의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5년이지만 5년 동안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3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지금 우리 계속되어 왔던 것이 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극한 상태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번에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익숙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체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사실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권력 집중 현상이 이제 30년 계속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권력 분산에 대한 그 견해는 다 갖고 있지만 내각제를 선호하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의 그런 그 국회나 또 이런 정치 풍토 속에서는 내각제를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의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이원 정부제, 혼합 정부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혼합 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보면은 프랑스,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는 이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각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적인 그런 상태고 이제 프랑스만이 이제 이원 정부제의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도 상당히 1958년에 이제 이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대통령과 총리 정당이 소속 그 다른 좌우 동거 정부가 3차례나 있었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당 정치가 발전해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가 그 숙성되어 있는 프랑스마저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원 정부제를 하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국회와 지금 대통령과 총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내각제보다도 사실은 더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하고, 축소라고 하면 그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권 분립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에도 우리가 책임 총리라고 하지만 책임 총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총리를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정태욱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를 단수 추천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복수 추천하는 안을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총리를 복수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총리가 지금 현재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끔 하면 저는 상당 부분 책임 총리제가 되고 그리고 국회하고도 협력 관계가 그리고 또 국회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5년 단임제보다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명확한 삼공 분립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권력기관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하고 분권과 기본권 강화 그리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저는 의견들이 조금 좀 좁혀져 가는데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함께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소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이제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개헌의 당위성, 다시 말해서 개헌의 국민적 요청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여론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국민적인 여론하고 또 전문가들의 우리 자문 의견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개헌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응답 지지율이 71.1%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자문위원 11명 중에 9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고 있고 제가 1차 헌법개정 특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자문위원회에서 11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원칙으로 정부 형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정부제, 그러니까 이게 유언정부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7명이고 내각제 주장을 또 2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분 중에 9분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그 헌법 개정이 지금 전문가들이 다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발언대나 홈페이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을 통해 봐도 이 저항적 대통령제 극복을 하는 것이 지금 1987년 이후의 개헌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하면 2018년 10차 개헌의 화두는 이 저항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이다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대다수의 지금 국민들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아직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권형 정부 형태가 이것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국회가 그러면 책임 있게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항적 대통령제 하에 국회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당히 격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당이 결국은 그 청와대의 출장소라고 격하해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비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자체가 극복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제4의 4차 산업혁명의 이 다원적인 하나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러한 산업사회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그 치부되는 이 대통령제 그리고 거기다가 더 그것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개헌이라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개헌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주장했던 오히려 내각제를 주장하고 또 여당의 많은 분들도 내각제를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갑자기 그 전환이 되어서 4년 중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그런 방향에서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데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재와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비서들이 활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한 결과 입법 행정이 불필요하게 분립되어서 국정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게 되거나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간의 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조정할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무능이나 실정에 대해서 임기 동안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협치와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선거구제의 조정과 함께 이것을 한다 그러면 매우 좋은 그런 하나의 그 개헌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결국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래서 이 혼합형 정부제라고 이야기 불리기도 하고 연집정부제라고 불리기도 한데 이 이름을 떠나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사나 역사적인 앞으로 흐름을 보아서 지금이 이러한 권력 분산, 대통령의 권력 분산 역할 분담의 그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국회의 현재의 기능을 봐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협치와 조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소위에서도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러한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물론 분권을 몇 개 가구를 옮길 수는 있지만은 큰 뼈대를 아예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의 뼈대부터 분권형 뼈대를 만들고 가구도 적절히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아예 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분권을 하자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그런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박주민 의원님 하시고 주승용 의원님 하시고 나경원 의원님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가 박주민입니다.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만 참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분들에 의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개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개헌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국민분들의 선호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국민분들은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가 적합하다는 판단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국민분들께서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 그리고 현재까지 익숙했던 제도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국민분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반복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논의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셨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즉 국민분들의 선호를 반영해야 되고 대통령제를 선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한편으로 국민분들이 여전히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계시고 또 앞서서 다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회가 갖고 있는 현재적 한계를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저는 내각제적 요소가 이번 개헌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이라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총리 후보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대통령제 중심으로 이번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 오남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으로는 국민기본권 강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린다면은 국민분들에 의해서 권력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라든지 또는 국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센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권한이 약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한 지방분권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력기관을 구성하는
그 방법과 절차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권한을 국회에 가져오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에만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이 갖고 있었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갖고 온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면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배분을 정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형식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민분들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국회 의석 배분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을 잘 안 하거나 또는 일을 잘 못하거나 또는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도 국민분들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소환제 도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을 국민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 면담과 관련된 제도들도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저는 한참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내각제라든지 또는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이야기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헌법을 바꿈에 있어서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승용 의원입니다.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또 분권형으로 할 것이냐,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그동안 참 짧게는 1년 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해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제도에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에 어떤 것이 맞는 제도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언제든지 여야가 얼마 후에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개헌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동안 30년 전에 헌법이 개헌됐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논의돼 왔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지금 개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통령에다 권한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다 권한을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이냐라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아직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분리를 시켜야 될 것인가 축소시켜야 될 것인가에 지금 논의해서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오고 있고 토론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점이 필요한 것은 이건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존중돼야 됩니다만은 저는 개헌에 있어서 꼭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가급적 금년 내에 개헌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으로 20대 국회는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대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정성 있게 다가서 정말 여당과 제1야당이 양보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결단하면서 제 여당의 아낌없는 양보가 있어야만이 저는 이번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대통령께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4년 중임제도 선호하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를 봐준다면 4년 중임제에 대한 양보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이 권력구조의 개편과 선거제도의 개편 이것에 있어서 과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편이 이 정당의 유불리 또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아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단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이 선거제도 개편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우리 민심 그대로의 우리 그 각 당의 전체 5당의 모임인 민심 그대로 선거인단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거제도 개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중대선거구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례대표냐 지역구냐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몰매를 맞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지금까지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된 것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이상이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나는 전제하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행 300명 숫자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은 절대 이건 결론이 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늘려놓고 거기에서 국민 설득과 또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만이 선거제도 개편도 이루어질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권력구조 개편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축소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뭐 입법권, 뭐 법안 제출권, 뭐 예산 편성권, 뭐 감사권, 또 뭐 헌법기관의 뭐 인사추천위원회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여야가 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총리 추천권에 대해서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냐 대통령이 추천하자의 문제는 난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총리 문제는 국회에서 그 총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가 임명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지금 현행도 청와대가 국정의 운영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내각 중심,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것. 그래서 총리는 재적 과반수 내지 장관은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지금 일부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야의 어떤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데 여당임을 존중해야 되고 또 야당의 116석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아까 입법, 뭐 감사, 예산권
또 뭐 헌법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서 결정을 하고 총리의 권한 문제나 추천 문제는 저는 그것도 양당이 결단하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저는 늘리는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하나 다 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나경원 의원님 하시고 정춘숙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상수 의원님 하시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헌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직선거법 논의를 보면서요, 우리 개헌 논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직선거법은 우리가 플러스안, 플러스 17안, 플러스 26안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날 이제 플러스 27안으로 합의되면서 깜짝 놀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플러스 17안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10석을 3당이 나눠 먹은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10석을 나누다 보니까 인구한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7개만 살려줬는데 7개를 살리는 데에 원칙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같은 당에서도 조금 더 힘 있는 쪽에 막 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민주당 내에서도 덕양이 받을 걸 수원이 가져가고 또 우리 민주당하고 또 이 자유한국당을 넘어가면서 또 서산이 받을 거 천안에 가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보니까 기본정수 원칙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14%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대폭 축소하고 우리가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논의해도 결국은 뭐 양당 합의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개헌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타협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특위가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뭐 지금 위원장께서 안 계신데요.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이 같이 그런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의 국민헌법자문특위도 이것도 결국은 그러한 마지막에 일종의 대통령 의도대로 또 여당 의도대로 가기 위한 관제 개헌을 위한 기구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및 위원들이 이제 특위위원장은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 자문특위에 계셨던 분인데 뭐 그 안에 위원들과의 이렇게 여러 가지 합의가 잘 안 돼서 사퇴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 국민헌법 자문특위위원장으로 가시는 것, 또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친문 인사다, 이념 편향 인사다 이렇게 되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인 논의로 또 우리가 국회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의원 내각제주의자입니다. 우리 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의회가 책임 있게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권한 집중과 권한 독식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승자 독식의 이러한 대통령제로 인한 우리의 극단적 정치 갈등 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원 내각제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대통령제에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더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적인 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더 강화하는 쪽에 이런 징검다리적인 형태를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의원님들 논의를 들어보면서 들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 집중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어서 나누는 대상이 누구랑 같이 나누느냐가 의회가 되기에는 아직은 신뢰 회복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저는 박주민 의원께서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지방 의회나 지방 자치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국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갈 때까지, 의회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를 요소를 가미하지 않자는 것은 저는 사실은 권한을 전혀 나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 길과 함께 저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의회가 좀 더 책임 있는 의회로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다만 그 대상이 국무총리로 추천될 수 있는 대상을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제대로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단수 추천이냐 복수 추천이냐는 것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책임총리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권력 구조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전속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원 내각제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징검다리적인 정부 형태로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더 가미하고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에 의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추천을 의회에서 하는 것, 그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속 권한을 확대하는 쪽에 논의가 좀 더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정춘숙 의원님 하시고 안상수 의원님 하시고 김경엽 의원님 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헌정특기위원으로서 우리들의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서 헌법 개정안을 내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최대한 맞춰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정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많이 의견을 많이 이제 맞춰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이원정부제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내각제라고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꼭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국민의 상당한 부분이 이 대통령제를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리고 그곳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또 수많은 권한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진정한 삼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적 대통령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 변화를 우선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부를 정말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들, 그리고 행정부의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관 인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확대를 하고, 법률 제출권도 입법부인 우리의 고유 권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 소속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분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완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저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이 의회 안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의회가 신뢰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우리가 권력 구조를 윤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헌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이야 뭐 어떤 권력 구조의 정부 형태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만은 헌법 개정이 우리가 굉장히 경성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하고 이런 이제 일이 있는데 훨씬 더 좀 연성으로 바꿔서 헌법을 좀 우리가 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권력 구조가 어떻게 훨씬 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프랑스 예를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원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프랑스가 동거 정부로서 굉장히 전국 혼란이 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총리와 대통령이 같은 경우일 땐 정말 대통령 엄청난 권한을 갖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나누고 인사권을 나누고 그걸 예를 들면 사법부가 진정한 사법부로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변화 이게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유와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면서도 국회를 강화하고 입법부를 강화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논의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총리가 그렇게 선출되었을 때 과연 어떤 차별이 있을까?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 있지 않고서는 또다시 프랑스와 같은 그런 동거 정부처럼 혼란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소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시기를 지자체 선거로 못 받고 3월 15일까지 국회 논의가 좀 부진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이것은 거의 실현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선 지자체 선거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를 5년 동안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좋든 그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판단을 투표장에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100년지 대계를 담을 헌법을 곁다리로 집어넣으면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헌법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3월 15일로 대통령이 안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의 안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마도 여당 의원들은 마지못해서 찬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당이 반대를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물론이지만 지금 제가 소위구 특위 전체 회의구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볼 때 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결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막중한 개헌을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그러한 정략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그러한 오명을
굳이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정말 올바른 개헌을 통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로 취소를 해야 되고, 뭐 우리 당에서는 뭐 10월 경쯤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 다음에 7월 17일 날 재헌전을 해도 좋고, 우리가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또 합의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씩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합의된다면 올해 중에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에만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이 안 돼서 바로 뭐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선거 때 공약을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뭐 그런 날짜 뭐 몇 달 어기는 공약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민들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아직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권형 정부 형태가 이것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국회가 그러면 책임 있게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항적 대통령제 하에 국회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당히 격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당이 결국은 그 청와대의 출장소라고 격하해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비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자체가 극복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제4의 4차 산업혁명의 이 다원적인 하나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러한 산업사회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그 치부되는 이 대통령제, 그리고 거기다가 더 그것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개헌이라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개헌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주장했던 오히려 내각제를 주장하고, 또 여당의 많은 분들도 내각제를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갑자기 그 전환이 되어서 4년 중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그런 방향에서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데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재와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비서들이 활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한 결과 입법 행정이 불필요하게 분립되어서 국정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게 되거나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간의 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조정할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무능이나 실정에 대해서 임기 동안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협치와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선거구제의 조정과 함께 이것을 한다 그러면 매우 좋은 그런 하나의 그 개헌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 권한을, 그리고 지금 5년 단임제보다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명확한 삼공 분립,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권력기관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하고, 분권과 기본권 강화, 그리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저는 의견들이 조금 좀 좁혀져 가는데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함께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소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이제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개헌의 그 당위성, 다시 말해서 개헌의 국민적 요청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일반적인 여론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국민적인 여론하고 또 전문가들의 우리 자문 의견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형태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개헌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응답 지지율이 71.1%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자문위원 11명 중에 9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고 있고, 제가 그 1차 헌법개정 특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자문위원회에서 11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원칙으로 정부 형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정부제, 그러니까 이게 유언정부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7명이고 내각제 주장을 또 2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분 중에 9분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그 헌법 개정이 지금 전문가들이 다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 발언대나 홈페이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을 통해 봐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하는 것이 지금 1987년 이후의 개헌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하면 2018년 10차 개헌의 화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이다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대다수의 지금 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87년 체제는 직선제로 뽑은 그 대통령에게 상당한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그 체제이면서 그것을 견제하는 것은 딱 하나 5년 단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그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지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87년 체제입니다. 근데 87년 체제에서는 어떤 기본권의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5년이지만 5년 동안에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3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지금 우리 계속되어 왔던 것이 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극한 상태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번에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익숙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체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사실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권력 집중 현상이 이제 30년 계속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권력 분산에 대한 그 견해는 다 갖고 있지만 내각제를 선호하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의 그런 그 국회나 또 이런 정치 풍토 속에서는 내각제를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의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이원 정부제, 혼합 정부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혼합 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보면은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는 이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각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적인 그런 상태고 이제 프랑스만이 이제 이원 정부제의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결국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래서 이 혼합형 정부제라고 이야기 불리기도 하고 연집정부제라고 불리기도 한데 이 이름을 떠나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사나 역사적인 앞으로 흐름을 보아서 지금이 이러한 권력 분산, 대통령의 권력 분산 역할 분담의 그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국회의 현재의 기능을 봐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협치와 조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소위에서도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러한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물론 분권을 몇 개 가구를 옮길 수는 있지만은 큰 뼈대를 아예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의 뼈대부터 분권형 뼈대를 만들고 가구도 적절히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아예 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분권을 하자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그런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박주민 의원님 하시고 주승용 의원님 하시고 나경원 의원님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가 박주민입니다.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만 참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분들에 의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개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개헌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국민분들의 선호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국민분들은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가 적합하다는 판단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국민분들께서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 상당히 1958년에 이제
출범, 이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대통령과 총리 정당이 소속 다른 좌우 동거 정부가 세 차례나 있었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당 정치가 발전해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가 숙성되어 있는 프랑스마저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원정부제를 하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회와 지금 대통령과 총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내각제보다도 사실은 더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하고, 축소라고 하면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권 분립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에도 우리가 책임총리제라고 하지만 책임총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총리를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정태욱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를 단수 추천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복수 추천하는 안을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총리를 복수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총리가 지금 현재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끔 하면 저는 상당 부분 책임총리제가 되고, 그리고 국회하고도 협력 관계가, 그리고 또 국회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고,